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조직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과 CBI 도출은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 시스템 설계와 관리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대 기업에서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은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미션과 비전을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조직 구성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을까요? 또한 기업이 설정한 목표와 실제 성과 사이에는 얼마나 괴리가 있을까요? 효과적인 조직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미션과 비전을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과 성과 관리 프로세스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많은 조직에서 목표는 세웠으나 실행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조직이 직면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션과 비전은 있으나 이를 현실화할 시스템이 부재이거나 성과와 실적의 구분이 모호하여 진정한 성과 측정이 어렵거나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 즉 R&R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모니터링 체계가 부족하기도 하며 조직의 핵심 비즈니스 이슈인 CBI가 명확하게 도출되지 않아 업무에서 혼선이 빚어지곤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는 조직의 대응 속도와 유연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시급한 비즈니스 이슈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과 관리의 핵심 개념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과와 실적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둘 다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조직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실적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대표님이 자신의 인맥을 통해 영업 소스를 가져와서 업무를 전달했고 담당자는 이를 받아 운영해 목표를 달성했다면 담당자 입장에서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계획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과는 회사의 비전과 미션에 따라 구성원이 직접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한 결과입니다. 본부장이 자신의 부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배분하여 70%를 달성했다면 이는 명확한 성과가 됩니다. 아웃풋과 아웃컴의 차이입니다. 아웃풋은 단기적인 결과를 말하고 아웃컴은 그 결과가 가져온 의미와 가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 매출 달성이라는 아웃풋이 있다고 합시다. 이 100억을 통해 우리가 얻은 아웃컴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면 이는 개인적 차원의 아웃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100억을 통해 10개의 의미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직원 10명을 더 채용하고 더 넓은 사무실을 확보했다면 이는 회사의 미션에 더 가까워진 훨씬 가치 있는 아웃컴이 됩니다. 진정한 성과 관리는 이런 아웃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구성원들은 보람을 느끼고 조직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잡 엔리치먼트, 직무 풍부화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인의 업무에서 성과와 실적, 아웃풋과 아웃컴을 명확히 구분하고 계신가요? 자신의 업무가 조직의 미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인식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과 관리의 본질을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경영 시스템은 단순한 업무 프로세스의 집합이 아니라 조직의 모든 활동이 미션과 비전을 향해 정렬되도록 하는 종합적인 체계입니다. 먼저 경영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이고 그 안에 여러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성과 관리 프로세스는 경영 시스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효과적인 경영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작동합니다. 비전 설정은 조직이 추구하는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중장기 성과 목표 배분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표의 캐스케이딩은 조직 전체에서 부서, 팀, 개인으로 목표를 연결합니다. 실행 관리는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관리합니다. 성과 평가는 결과를 측정하고 피드백을 합니다.
보상과 개발은 성과에 따른 보상 및 개선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위임 전결 규정과 같은 명확한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책임지고 있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해라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경영 시스템의 설계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공정성입니다. 본부별 성과 목표 배분, 성과 평가, 보상 등의 과정에서 불공정성이 느껴지면 구성원들의 몰입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시스템은 유연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면 시스템도 그에 맞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경직된 시스템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과 창출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경영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나요? 목표 설정부터 성과 평가까지의 프로세스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모든 구성원이 이를 이해하고 있나요? 이것이 효과적인 성과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몰입이 필수적입니다. 조직 몰입은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조직 몰입을 위한 6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과 창출의 기본 요소는 크게 3가지입니다. 바로 학습, 행동, 성과입니다. 이 3가지 요소는 곱하기 관계이므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최종 결과는 크게 감소합니다. 배움이 없이는 결과가 나올 수 없고 실행 없이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의미가 없으며 목표 없이는 성과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조직 몰입을 위한 6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규범은 회사의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의미합니다. 규범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행동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역량입니다. 구성원들이 가진 전문 지식, 기술력을 말합니다. 규범과 역량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운영은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과 도구들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도구, 업무 프로세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직의 경우에는 본부, 팀 등의 조직 구조를 말합니다. 운영과 조직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표의 경우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아웃풋을 말합니다. 결과는 목표 달성의 의미와 가치를 말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아웃컴을 의미합니다. 이 6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작동할 때 조직 몰입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CBI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CBI란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는 핵심적인 비즈니스 이슈를 말합니다. 조직 내에서 이 6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전체 성과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어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면 성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조직의 규모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통제의 범위라는 개념에 따르면 한 사람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약 10에서 12명 정도입니다. 조직을 너무 세분화하면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직의 핵심 비즈니스 이슈, CBI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BI 도출은 성과관리 시스템의 핵심 활동이며 이를 통해 조직이 집중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CBI 도출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략 과제 선정입니다. 조직의 경영 방침과 목표에 부합하는 핵심 과제를 선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 필요성 분석입니다. 왜 이 과제가 중요한지,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합니다. 수익성 부족, 자원 낭비 등의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다음으로 변화 대상 식별 선정입니다. 어떤 영역, 프로세스, 인력 등이 변화의 대상인지 파악합니다. 다음으로는 달성 목표 설정입니다. 과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계들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현재 상태 분석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문제점, 제한 요소, 가용 자원 등의 분석 또한 함께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 방안 도출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변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CBI를 도출했다면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트러블 슈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트러블 슈팅 계획은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트러블 슈팅 계획 수립의 첫 단계는 책임자 지정입니다. 예를 들어 성과 관리 체제 확립이라는 CBI에 대해 누가 주도적으로 책임질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책임자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 작성입니다. 액션 플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행할 작업의 명확한 정의, 작업의 우선순위와 순서, 각 작업의 완료 기한, 필요한 자원, 인력, 예산, 도구 등이 있고 예상되는 장애물과 대응 방안, 성공 측정을 위한 지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자 선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CBI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협업 체계 구축입니다. 대부분의 CBI는 여러 부서나 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들과의 협업 방법, 의사소통 채널, 의사결정 프로세스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했다 안 했다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품질과 효과까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디렉션 노트와 같은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성원들의 행동, 성과, 피드백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도구로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트러블 슈팅 계획은 문서화되어 관련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관련자들의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화된 계획은 추후 평가와 학습의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이제 이를 실제 성과관리 프로세스로 운영해야 합니다. 성과관리 프로세스는 계획, 실행, 점검, 개선의 순환 구조로 운영됩니다. 첫째, 계획 단계에서는 앞서 수립한 트러블 슈팅 계획을 조직 전체와 공유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분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계획의 명확성과 공감대 형성입니다. 모든 관련자들이 계획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필요성에 공감해야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둘째, 실행 단계에서는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그 과정을 기록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실행 충실도와 적응력입니다. 계획대로 충실히 실행하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점검 단계에서는 진행 상황과 결과를 평가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정기성입니다.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본부장 회의에서 CBI 해결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넷째, 개선 단계에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과 실행 방식을 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 지향성입니다. 실패를 비난하기보다는 학습의 기회로 삼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향을 제시합니다. 조직의 미션, 비전,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킵니다. 두 번째, 자원을 제공합니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배분합니다. 세 번째, 모니터링과 피드백입니다.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시에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성과 창출을 방해하는 조직 내외의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정과 보상입니다. 성과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보상을 통해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지합니다. 또한 성과 관리 프로세스는 기록과 공유를 기반으로 합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 행동, 결과는 기록되어야 하며 이는 추후 의사결정과 학습의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관련 구성원들과 적절히 공유되어야 합니다.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계획은 잘 세웠지만 실행 과정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또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자체보다 그것을 운영하는 문화와 리더십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과관리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조직 문화와 어떻게 통합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잘 설계된 시스템도 조직 문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조직 문화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는 공식적인 규정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과 중심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투명성이 있습니다. 목표 설정, 성과 평가, 보상 등의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투명한 의사결정은 불신을 낳고 이는 성과 저하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책임성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책임 회피가 아닌 책임 수용의 문화를 의미합니다. 협력 또한 중요한데요. 부서 간, 팀 간 경계를 넘어 협력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CBI 해결은 대부분 여러 부서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네 번째는 학습 지향성입니다. 실패를 비난하기보다는 학습의 기회로 삼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실패해도 좋으니 빨리 실패하고 배우라는 마인드셋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정과 축하입니다. 성과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인정, 성장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중심 문화 요소들은 리더십에 의해 형성되고 강화됩니다. 리더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러한 가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더가 먼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배움을 공유할 때 구성원들도 그러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조직 문화는 인사 제도와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채용, 평가, 보상, 승진 등의 인사 제도가 성과 중심 문화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협력을 강조하면서 개인 성과만으로 평가한다면 문화와 제도 간의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조직 문화는 성과 관리를 지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방해하고 있나요? 문화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결국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의 기반이 됩니다. 어떤 문화 요소부터 변화시켜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과 관리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조직 문화와 어떻게 통합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과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과 조직의 동반 성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이 하나의 방향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직무 풍부화는 이러한 통합의 핵심 개념입니다. 직무 풍부화란 직원들이 자신의 일을 통해 성장하고 보람을 느끼며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 풍부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일이 조직과 사회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앞서 말한 미션과 비전이 개인 수준까지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자율성입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때 더 높은 책임감과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물론 이는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지원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성장 기회입니다.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도전적인 과제 부여, 멘토링, 피드백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정과 보상입니다. 성과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보상은 직원들의 동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승진, 공개적 인정, 추가 책임 부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소속감입니다. 직원들이 팀과 조직의 소속감을 느낄 때 더 높은 몰입도를 보입니다. 이는 공동의 목표, 가치, 그리고 상호 지원하는 문화를 통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갖추어졌을 때 직원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성장이 모여 조직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러한 통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직원들의 삶을 희생시키면 결국 장기적인 성과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조직에서 개인과 조직의 성장이 얼마나 잘 통합되고 있나요?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서 의미와 성장을 찾고 있나요? 이를 위해 리더로서 어떤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의 조직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